전쟁으로 지워진 하루. Give a nice day. 10년 동안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 시리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이 시리아 내전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알록달록하죠? 대륙별로 칠해진 것도 아니고 뭘까요? 이 지도는 평화지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초록색일수록 평화로운 국가라는 의미고 붉어질수록 평화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 말고 빨강색으로 칠해진 국가들은 어느 나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아시아에서는 우리랑 가까운 북한, 유럽에서는 러시아, 중동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리비아, 수단,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이런 나라가 빨강색이에요.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평화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정의는 바로 두 번째 의미인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봤겠지만 아직도 지구마을 내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주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테러 등이 일어나고 독재 정치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동,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국가 안에서 힘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뿌리 깊은 갈등으로 인해 다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갈등을 겪을까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서로 종족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땅의 소유권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게 복합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했던 시리아에서는 왜 10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있냐면요. 시리아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동 국가 중에서는 국가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가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시리아를 선호하기도 했고 주변 국가 사람들도 시리아를 많이 찾았죠.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 이슬람 종교는 수니파, 시아파 등 다양한 종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중 시리아에는 수니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시리아에서 40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아사드라는 대통령은 알라위파라고 하는 소수 종파의 사람이었어요. 2011년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고 시리아 사람들도 아사드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래의 중학생 3명이 이 아사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서를 벽에다 썼다고 군대에서 중학생들을 잡아가서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학생들을 풀어달라고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다시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니까 수니파 사람들도 무기를 들고 아사드 군대에 맞서기 시작하면서 시리아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곧 다른 나라들도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리아를 통해 무기 거래를 하고 외교적 세력을 펼치기 위해 시리아를 이용하는 나라들이었어요. 미국과 서유럽,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수니파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란,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시리아 내전은 결국 국제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국가의 개입으로 시리아 전쟁은 시위에서 내전으로, 내전에서 다시 국제전쟁으로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진짜 안타깝지 않나요? 그럼 시리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나이 또래의 어린이,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요? 5,000명? 100만 명? 3,000만 명? 전 세계 4억 2,600만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이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의 몇 배다? 8배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잠깐 좀 쉬면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젬베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젬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You go girl. Oh, wait, Kapila. Daddy's calling. Z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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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ing on? The fight is serious! You need to leave now! Where are you? Leon? Leon? Hold on, baby. Let me find out what's happening. Violence erupts in the DRC, leaving thousands no choice but to flee their homes and head to the Ugandan border.
Go now. They are coming. Get to Uganda border. Please tell Kapinga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I love you all so much. Okay, Leon, we're packing our things. What should we take? Kapinga, leave your school books. They're too heavy. We're leaving now. We love you. Head east. We found a bus, Sherry. There wasn't much room left. Thank God they let us on. Kapinga was too tired to keep walking. 자, 여러분, 어땠어요? 영상 처음에는 한 소녀가 엄마 앞에서 춤도 추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고 전쟁이 났으니 빨리 대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피난길을 오르고 중간중간 트위터나 어플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막 알림으로 떠요. 아빠는 안전한 우간다로 가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길 찾기를 해보니까 6일 넘게 걸어가야 된대요. 가는데 배터리도 이제 떨어져가고 아빠랑은 연락도 잘 안 됐죠. 영상의 끝에서는 이 가족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젬베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불러요. 난민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조국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죠. 국경을 넘지는 않고 자기가 살던 나라에 있지만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국내 실향민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국내 실향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국가 이름 중에 EOR로 표기된 선수들 본 적 있나요? 이 선수들도 바로 난민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팀인데요. 29명의 선수들이 수영, 유도, 태권도, 사이클, 카누 등 24개 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하네요. 이 선수들은 임시적으로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케냐, 벨기에, 스위스 등 14개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시리아, 콩고, 남수단, 수단,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11개 국가 출신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의 이름도 보이죠? 이 선수들 중에서 시리아 출신 선수가 9명으로 가장 많다고 해요. 난민팀 올림픽 출전은 2016년 리우올림픽 이후 두 번째인데요. 리우올림픽에는 10명의 선수가 출전한 것에 비해 도쿄올림픽에는 3배 가까운 인원이 참석했어요. 2020년 전 세계 난민은 인구의 1%인 무려 8,240만 명이에요. 그중 여러분과 같은 아동, 청소년은 3,500만 명으로 난민 전체의 40%가 넘어요. 시리아에서도 10년 동안 분쟁으로 인해 6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아동도 5만 5천 명이나 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약 660만 명의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빠져나왔어요. 이 중 250만 명이 아동 청소년들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향이나 조국을 떠난 사람들, 특히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다면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شفت انه بتصير ضرب والعالم هيك بتموت وشي عالم محترقة هاي لعمي ما شهيد من الحرب ومن الضرب. صرنا انا صرت ناديله يا ابا. كان في اخواتي
وأنا والبابا والماما. هن بسوريا وبخاف يموتوا لا سمح الله. أنا شفت صاروخ يوم قام ينزل، جيتي هيك تسبب هيك زدنا غزيفة وقام بي أخذنا لمطرح بعيد. تجي طيار يقع عليهم البيت. أحلى شجر بحياتي يعني شفته، والعصافير والطيور والهيدي بسد بيتي. يعني هلا الطيور فتصل من الجوع، ما في حدا بطعميهم، الشجر يبس ما في حدا بشربه. يعني أنا أول شي هيك مثل الحلم، يعني أنا هلا يعني شفتها هيك مثل الحلم. يعني شيء يجي عليهم الطيار يزيد عليهم، شيء تغصفهم برصاص. إلي مش شايفة عبير سنة. ارجع على بلدي وعلى المدرسة على رفاقي. حاسة لا ما شفتي، بس وقت أهلي هيك تأثرت علي كتير. بحبوني ولا بحبون كتير. 우선 영상에서처럼 가족들과 헤어지거나 가족들이 전쟁으로 죽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 내 많은 인프라가 파괴돼요. 생존에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물자의 이동이 어려워져요. 깨끗한 물이나 음식도 제공받기 어렵고 극심한 영양실조나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워요. 인터넷이나 통신, 전기 등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학교도 폭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되기도 하고 건물이 멀쩡하다고 해도 군사시설이나 병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난민 캠프에서는 어떨까요? 난민 캠프 안에서는 안전하기는 하지만 캠프 안에는 난민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정규 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고 교과서를 포함한 학습 도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교육 과정을 밟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전쟁으로 어려워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노동의 현장에 내몰리게 되거나 특히 여자아이들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돼요.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국가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지참금이라는 일종의 돈을 받게 되거든요. 이 돈이 필요한 부모들은 여자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여아의 경우 직접 결혼할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 결혼이나 남편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성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소년병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쟁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에 몇 달 전에 개봉한 모가디슈란 영화 본 친구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내전이 배경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총을 쏘고 그런 행동과 상대방이 겁먹는 반응을 즐기는 모습이 나와요. 나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협박하거나 납치해서 마약에 취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시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거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납치를 당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군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이런 위험에 놓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슈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적으로 불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지구집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우리 주변에 분쟁이 일어날 위험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걱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큰 집의 구성원이고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상황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구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쟁 피해 아동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까 평화지수가 낮았던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 피해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전쟁을 반대하거나 평화와 관련된 해시태그 운동을 직접 만들거나 쇼츠, 릴스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안전한 나라를 찾아온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쟁을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국제사회의 분쟁으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UN 난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글로벌 NGO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정부와 기업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뤄진 비정부, 비영리 조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죠. 대표적으로 월드비전 같은 단체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월드비전은 한국 6.25 전쟁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현재까지도 오늘 배운 전쟁 피해 아동을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분쟁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시설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복원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전쟁을 경험한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동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대요. 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평화클럽을 만들어서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영어 인사말 중에 헤어지면서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평범한 하루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행동으로 우리의 하루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하루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역시 평범한 하루가 필요한 분쟁 지역의 아동들에게 평범한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를 위해 Give a nice day!